하이, 영어가 설레이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영 이설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첫 번째 강의인데요. 앞으로 기본부터 천천히 저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만족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의의 방식을 중학생의 수준에 맞춘 버전과 그리고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춘 버전을 모두 함께 올려드릴 건데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보고 싶은 강의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려면 품사를 꼭 알아야 하니까요.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8가지의 품사와 문장의 기본 구조인 1형식부터 5형식 중 1, 2형식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란 무엇일까요? 영어는 그 자체로도 너무 버거운데 용어들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영어가 들어오면서 한자어로 용어를 이름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인데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품사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들의 각각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학년이라고 한다면 1학년도 1반부터 5반까지 반이 나뉘어져 있죠. 그렇듯이 영어도 단어들이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그 수백만 가지 중에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반을 이루는 거죠. 그 반의 이름이 1반, 2반, 3반이 아니라 동사, 명사, 형용사 각각의 품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study, swim, play, eat, work, go 라는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라는 이름을 가진 집합으로 모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school, student, game, food 라는 단어들이 모여서 명사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집합으로 모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집합의 이름을 품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사는 총 8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입니다. 지금 영상은 중학생 버전에 이은 고등학생 버전이니 그에 맞는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며 종류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셀 수 있고 없고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어 자리에 명사가 쓰이면서 뒤에 올바른 동사를 오게 해야 해서입니다. 즉, 주어 동사 순으로 나열한 뒤 수일치, 즉 단수 복수를 맞춰야 하는데 만약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즉 규칙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데 잠시 단수 복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문장에서 주어가 es가 붙어 있거나 누구나 아는 복수 명사라면 동사에는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어에 es가 붙어 있지 않고 단수 명사라면 동사에는 es를 붙여줍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왜냐면 주어와 동사가 단복수가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그 주어나 동사 중에 한 군데에 es가 있으면 그 남은 한 군데에는 안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를 보면 동사는 일반 동사에 한해서고요. 단수로 쓰이면 es가 붙고 오히려 복수로 쓰이면 es가 붙지 않고 원형으로 쓰인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셀 수 있는 명사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자, 크게 2가지로 보자면 단수, 복수로 쓰이는 평범한 명사들, 그리고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들은 대부분 짝으로 이루어진 pants, shoes, glasses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들에는 특징이 복수형이 없고요. 하나를 나타내는 부정관사인 어언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종류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유명사부터 살펴보면요. 고유명사란 특정한 사람 이름이나 특정한 사물, 특정한 이름 등이 해당이 될 텐데요. Korea, David, City Hall 등이 있겠습니다. 특정한 나라 이름, 특정한 사람, 사물에 해당이 되겠죠. 물질명사란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것들인데요. Water, milk, money 등이 있겠죠. 추상명사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표현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love, hope, brave인데요. 사랑, 희망, 용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명사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셀 수 없는 명사들 뒤에는 단수 동사, 즉 es가 붙는 동사가 온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명사는 앞에 나온 단어나 문장을 한 번 더 쓰는 것을 싫어하는, 선호하지 않는 영어의 특징에 따라 대신해서 쓰이는 명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앞에 적은 단어를 또 적기 싫을 때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이고요. 대명사의 종류로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로 특집으로 다루어야 할 것들이고요.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사람 혹은 사물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I, my, me, you 외웠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각각 인칭, 수, 그리고 자리인, 격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살펴보겠습니다. 1인칭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단수에 해당하는 I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주어 자리, 은는이가가 붙는,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는 주어 자리, 주격에는 I가 쓰이는데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소유격 자리에는 I가 my로 변형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을로 해석이 되는 목적어 자리인 목적격으로 쓰일 때는 I가 미로 변형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대명사가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이 표 꼭 외우셔야 되고요. 못 외우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격 자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You are so handsome 이라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you가 알맞게 쓰인 거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you are이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유격 자리로 보자면 This is your book 이것은 너의 책이야 라고 쓰이면서 you이 알맞게 쓰였죠. 목적격 자리로 보자면 I like you very much 해서 목적어 자리에 you가 알맞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자리마다 대명사가 모양을 변형시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지지대명사를 살펴볼까요? 지지대명사는 it, that, this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such, some, same 등등의 지지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it, that, this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it은 앞에 나온 단어, 구절, 그리고 특정한 명사를 대신하였을 때 사용하고요. 복수형은 they입니다. 독해 문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대명사일 거예요. 그리고 this는 이것, 이 사람이라고 해석하며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물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복수형은 these가 되고 이것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that은 저것, 저 사람이라고 해석하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복수형은 those고요. 저것들, 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명사 넘어가고요. 세 번째 동사입니다. 동사는 가장 중요하며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행동 등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어질 수 있죠. 비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낸다면 일반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는 상태, 동사는 행동. 자, 그런데 동사에는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 말고도 조동사가 있다는 사실. 조동사는 도와줄, 조를 써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사 앞에 쓰이며 종류로는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ould, must have to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보이시는 could, would, might 등등은 과거형이 정도가 약한 것일 뿐, 의미가 약한 것일 뿐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과 문장에서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데요. 종류로는 성상 형용사와 수량 형용사가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죠?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성상 형용사는요, 사물의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들에 해당이 돼요. pretty, handsome, expensive, American movie에서 American이 해당이 될 텐데요. 수량 형용사는 수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즉 우리가 명사에서 배웠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사실 정해져 있는 형용사들이 있는데요.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쓰이는 수량 형용사가 many,
a few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량 형용사로는 much, a little이 있고요. 각각의 해석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사인데요. 부사는 동사를 그리고 형용사를 다른 부사를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도와준 역할을 하죠. 즉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도와준 역할을 하는데요. 해석으로는 보통 뭐뭐 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영어 단어로는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를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형용사의 의미의 정도,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는 today, yesterday, tomorrow, early, here 등이 있고요. 형용사 의미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very, hard, quickly, late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즉 빈번함의 정도,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는 그 정도에 따라서 always 거의 100%죠. usually, generally 거의 80%에 해당되고요. often, sometimes, occasionally는 거의 6-70%, seldom은 3-40%, never은 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시간, 장소, 방향, 이유, 목적, 수단 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초등학교 때 배운 부분 중에 아마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품사일 듯 합니다. 이 품사의 위치는요, 전치사의 위치는 명사와 대명사 앞이고요. 종류로는 in, at, on, by, from, to, for 등이 있죠. from A to B는 너무 유명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해당이 되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나눠볼 건데요. 시간적으로 보자면 at은 비교적 짧은 시간, 그리고 한순간 어느 시점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Jenny left at 7 o'clock, 그리고 Jenny left at the time at midnight 이 있다고 본다면 한 시점을 나타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는 월, 년, 계절, 긴 시간에 쓰이며 School begins in March. I was born in 1990라고 쓰이며 각각의 월 그리고 년 앞에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날짜, 요일, 특정한 날과 함께 쓰이며 She will come on July 18th. She will come on Monday를 통해서 각각 날짜 그리고 요일에 쓰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겠습니다. 장소로는 at과 in은 각각 좁은 장소와 넓은 장소, 지역에 쓰이고요. 그 밖의 전치사들을 알아보자면 with, 도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과도 함께 쓰이죠. 그리고 because of, 뭐뭐 때문에라고 쓰인 전치사, 그리고 against, 뭐뭐 가까이에, 뭐뭐에 붙여로 쓰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전치사들을 알려드렸고요.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주요 전치사들을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구와 구, 절과 절, 단어와 단어 등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접속사도 사실 쓰임에 따라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것만 설명하고 들어가자면 등위 접속사는 앞뒤 단어와 문장을 똑같은 형태로 연결해주는 접속사라면 종속 접속사는 앞의 문장 뒤에 다른 문장을 연결시켜줄 때, 즉 앞의 문장 뒤에 좀 꾸며주는 문장을 쓸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의 종류로는 and, but, or 등이 있고요. 등위 접속사는 사실 독해를 풀 때 뒷내용을 긍정, 부정으로 추측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럼 지금 보이시는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각각 품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이끌 때로 구분할 수 있죠. 각각의 명사절과 형용사절, 부사절은 절 파트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접속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로 많이 쓰이는 접속사는 that, what, if, whether, who 등 의문사들을 다 쓰인다고 보면 되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로는 who, which, that, when, where, why, how가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너무나 많기에 사실 주절 문장 앞에 위치한 접속사 주어 동사로 본다면
이 앞에 그 주어 동사가 있는 주인공 문장 앞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보이시죠? 이때에 쓰인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콤마 앞에 있는 문장에 쓰인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8번째 마지막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종류가 너무 많죠. 사실 우리가 쓰는 뭐 대박, 존맛, 존잘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감정 표현을 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 문제 풀 때에는 문법적으로 곤란하거나 어렵지 않고요.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 제가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품사들이 문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 각각 들어가서 문장을 만들어낼 건데요. 그 문장도 사실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다섯 가지밖에 없으니 걱정 마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오늘은 1형식과 2형식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1형식과 2형식 들어가기 전에 모든 문장에서 사실 주인공은 찾기가 쉽습니다. 거의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사가 항상 중요하답니다. 방해꾼들이 많아서 찾기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동사만 제대로 알아도 해석의 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우리가 문장에서 꼭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각각이 들어가는 자리에 알맞은 품사가 들어가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품사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품사가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문장 구조 들어가겠습니다. 1형식은 보통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문장이며 완전 자동사를 써요. 2형식은 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물인지 묘사할 때 쓰는 문장이고 동사 자리에 불완전 자동사를 씁니다. 자, 다시 1형식을 보시면 1형식은 완전 자동사로 누구, 어떤 것에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동사고요. 2형식에서는 불완전 자동사가 쓰이며 완전 자동사와 제외된, 그리고 완전 자동사와 중복된 애들도 있으니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형식에서는 보어가 쓰이죠. 보어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어가 등장하니까요. 지금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요. 자, 1형식에서 배운 완전 자동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자동사의 종류로는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속하는데요. go, come, rise, run, talk, work, swim, stand up, walk, arrive, leave 등이 있습니다. 즉, 뭐뭇을 해당하는 대상 없이 주어 혼자 가능한 행동들이 속하죠. 2형식 동사, 명사, 불완전 자동사, 명사, 형사로 이루어진 주어 동사 보어의 구조에서 이 불완전 자동사는 해석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뭇이 되다 라고 쓰이는 become, come, go, get, grow, turn 등이 있고요. 뭐뭇이다 한 상태가 되다 라고 쓰이는 비동사 keep, remain, stay, stand, hold 등이 있고요. 뭐뭇처럼 보이다 라고 쓰이는 seem, appear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동사, 즉 우리가 느끼는 5가지의 감각동사가 있죠. look, 보다, sound, 듣다, taste, 맛보다, smell, 냄새 맡다, feel, 느끼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감각동사 뒤, 오감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순간 3형식으로 되어버리고 뭐뭇을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품사는 총 8가지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는 딱 떨어지는 말로 사람, 사물, 이름을 뜻하는 말이었고요. 대명사는 대신해서 쓰는 명사였죠. 동사는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었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었습니다. 전치사는 시간, 장소, 방향, 이유, 목적, 수단 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1형식은 주어와 완전 자동사가 쓰이는 문장이며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2형식은 주어와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보어가 쓰이며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해석은 주어가 보어이다, 명사가 들어갔을 때는 주어가 명사이다, 주어가 보어하다,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는 주어가 형용사하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역할과 그리고 기본 구조를 공부를 하셔서요. 찬찬히 살펴보시고 한 번 더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